자, 오늘은 2024년 11월 수능영어 독해 37번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그 36번에 이어서 또 이제 그 순서 매기는 그런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36번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먼저 객관식이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A가 하나 나왔고요, 그렇죠? 2번하고 3번은 B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C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B, C에서 골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이제 문제 푸는 패턴이 되겠죠. 일단은 A는 아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는 없지만 일단은 확률이 좀 높은 쪽에 그쪽에서 시작을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 때 그럴 때 이제 최후의 선택을 이제 A로 하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B가 2번 나오고 C가 2번 나왔다는 얘기는 B, C에서 오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사지선다형도 옛날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오지선다형으로 바꾸고 그랬는데 오지선다형도 마찬가지죠. 객관식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 문제 안에서 어느 정도 답을 좀 유도해내는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이나 그 중에서 찍는 거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B하고 C로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내용들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그 36번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전체를 이제 그 해석을 하지 말고 앞부분하고 뒷부분 그런 것만 좀 연결이 좀 잘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만 좀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답을 도출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체를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답을 도출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제 뭐 이게 생물학 쪽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려운 단어들은 많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경제라든지 또 화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이런 쪽에 그 주제가 나오게 되면 조금 이제 단어도 자주 이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렵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이 생물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단어가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어렵게 생각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이제 답을 좀 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박스 한번 볼까요? Watch the birds in your backyard. 자, watch the birds. 자, 새들을 봐라. in your backyard. backyard는 이제 뒷뜰이죠, 그렇죠? 뒷뜰. If one bird. 자, 한 마리 새가 starts. 자, start. S-T-A-R-T-L start. 하면 이제 놀라게 하다라는 뜻도 되고 놀라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한 마리 새가 놀라서 fly에서 자, fly 해갖고 off 여기에서 사라진 거잖아요. off한 거잖아요. 그렇죠? 날아가 버리면 Arnold will follow. 자, 아놀드는 이제 다른 새들이 되겠죠. 그렇죠? 다른 새들로 따라갈 것이다. 그렇죠? 같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Not waiting. 기다리지 않고 around 주변을 기다리지 않고 주변을 기다려서 to assess가 이게 이제 수능에서 평가라는 이제 그 항목으로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단어는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MENT 보시면 assessment 해갖고 이제 평가라는 명사가 되고요. 그래서 주변을 기다려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마리가 날아가면은 뭐지? 하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날아가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변을 기다리지 않는다. 자, not waiting around 주변을 둘러보고 기다리고 해서 assess 평가하지 않는다. 평가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Whether the threat is real. 또 threat은 이제 위협이죠. 위협이 실질적인 건지 real 진짜인지 진짜인지 여기에는 이제 all not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위협이 진짜인지 아닌지 평가하기 위해 주변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around라는 게 이제 주변이라는 어떤 이제 공간적인 개념도 되고 어떤 이제 위급한 상황 주변 그렇죠? 주변에 예를 들어서 새를 위협하는 게 뭐가 있나요? 뭐 고양이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뭐 독수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그 새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그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도록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이 나오면은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이제 분사구문을 쓰는 이유는 주어하고 서술어를 또 쓰기가 귀찮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분사구문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에서부터 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따라갈 것이다. 나 웨이팅 기다리지 않고 주변을 기다리지 않고 주변을 기다려서 평가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평가하지 않고 그 위협이 진짜인지 아닌지 평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다. They have been affected by emotional contagion. 자, 그들은 have been 현재 완료가 나왔죠. 자, infect가 이제 감염시키다, 전염시키다 이런 뜻도 되고, contagion하고 이제 같은 뉘앙스의 말이에요. contagion은 이제 명사형으로 전염, 감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염됐던 것이다. 뭘로? 감정적인 감염, 감정적인 전염. 어떻게 보면 이제 동화죠. 감정적인 동화, 그렇죠? 동화로 봐도 되겠네요. 쉽게 말하면 이제 새들끼리는 서로 말을 하겠죠, 그렇죠? 말을 하니까 서로 자기네들끼리는 같이 날라도 다니고 같이 먹이도 먹고, 대기하기도 그러자, 대기하는 것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 뿐이지 말을 안 한다면은 얘네들도 같이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분명히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위험해 하고 날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새들의 말을 모르니까 다른 그 새들이 같이 따라가는 것을 보고 어떤 감정적인 동화,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이제 따라가게 됐나 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새들의 이제 그 말, 또 동물들의 언어를 또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했을 것이다. 위험하다고.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고 새들의 말을 모른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새 한 마리가 놀래서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에서 이 다른 새들도 뭐지 하면서 이럴 사이도 없이 왜냐면 뭐지 하다가 보면은 잡아먹힐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상 아는 거죠, 그렇죠? 이 어떤 그 잡아먹히는 그 상황에서는 그 포식자의 그 위협을 그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렇죠? 느끼면서 뭐야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변을 기다리지 않는다. 주변에서 나를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기다리지 않고 평가를 하지 않는다. 기다려서 주변을 기다려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낫을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낫을 해야 되는 거니까 주변을 기다려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변을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주변이 뭔지, 얘가 진짜 나한테 위협이 되는지, 날 진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거를 이제 평가하려고
기다린다는 얘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전염된 것이다. 감정적인 감염.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어떤 감정적인 동화 그런 걸로 인해서 전염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마리가 날아가니까 감각적으로 뭡니까? 아, 위험하구나. 먹이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날아가면은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제 감정적인 동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 쓴 사람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적인 그 동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일단 되고 있고, 그럼 이제 B하고 C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In a long-term research project. 자, 장기간의 리서치가 이제 뭐 조사란 뜻도 되고, 연구란 뜻도 되겠죠, 그렇죠? 장기간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자, 여기에서 어떤 장기간의 그 연구 프로젝트 이 정도까지만 일단 할게요. 마크가 했던, 그다음 이제 마크는 이제 어떤 그 학자가 되겠죠, 생물학자,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 먼저 나왔고, the birds in a line. 자, 새들 in a line. 자, in a line은 이건 뭐냐면 이제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줄지어서 새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줄지어 서 있는 새들은, 자, 관계대명사 who가 나왔는데요. who도 이제 일단은 그 관계대명사 앞에 이제 그 심표가 나오니까 계속적용법이죠. 근데 계속적용법이나 한정적용법이나 그냥 앞에서부터 쭉쭉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줄지어 서 있는 새들은 그 only 단지 their nearest neighbor, 가장 가까운 이웃을 단지 이웃만을 볼 수 있었다. 그렇죠? 그죠? 이게 줄지어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줄지어 서 있으면은 바로 옆에 앞하고 뒤 요 정도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죠? 훨씬 뒤에 있는 새들은 못 보죠. 그렇죠? 그래서 단지 그 가까이 있는 그런 이웃은 이제 새가 되겠죠. 이웃만 볼 수 있었다. 자, 일단은 이제 B하고 C에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관찰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관찰 현상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었죠. 그 감정적인 동화에 전염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일반적인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어떤 장기간의 그 연구 프로젝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in a line 줄지어 서 있는 새들 이렇게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그 하나의 관찰 현상이고, 그리고 나서 뭔가 이제 화제를 전환해서 어떤 장기간의 이제 프로젝트에서 좀 더 상세하게 내용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형식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갑자기 줄지어 서 있는 새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얘가 줄지어 서 있는 건지 또 어떤 그 원을 그리면서 서 있는 건지 이런 이제 내용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기서 건너뛰는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든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장기간의 그 연구 프로젝트 그거를 이제 언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좀 들어가겠죠. 그렇죠?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면서 이게 뭐 줄지어서 있는 새들이나 아니면 또 뭐 원을 지어서 이제 있는 새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B에 좀 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번하고 5번은 아웃으로 생각을 하고,
B를 먼저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B도 이제 다 읽을 필요가 없이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겠죠. They found that 그들은 발견했다. Browsing a circle. 자, 원을 그리는 새들. Showed 보여줬다. More coordination. 더 많은 조화를 보여줬다. In scanning. 그 스캐닝은 이제 관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캐닝에서 then 자 more than이죠. 비교급이죠. more than. 근데 여기는 이제 did가 앞에 나왔어요. did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showed를 대신 받는 말이거든요. showed를 받는 말인데 중원본 하기가 이제 그 귀찮으니까 말을 이제 축소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 새들 who were feeding in a line 줄지어서 먹이를 먹고 있는 이런 새들이 보여줬던 조화보다 그건 showed coordination 이런 말들이 이제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빠지면서 요 동사가 앞으로 이제 도치가 됩니다. 의문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 이제 빈칸 채워놓기에서 문제를 내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동사가 빠졌구나. 그럼 그 동사를 주어 앞에다 놓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문 만드는 것처럼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두 동사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id를 이제 끌어서 이렇게 문장을 조금 더 간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치 용법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뭐 ing형이나 저 이제 도치 용법이나 이런 것들은요 문장을 조금 이제 간결하게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장을 조금 더 간략하게, 간소하게 적으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죠? 직도치기 할 때. 자, 그래서 이 원을 그리는 새들이, 즉 원을 그린다는 것은 뭡니까? 새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여기서 이제 모이를 먹고 있으니까 다 볼 수 있는 거죠. 얘도 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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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새들은 뭡니까? 이쪽에 있는 새들은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이쪽에 있는 새들은. 이쪽이 얘네들만 보는 거예요. 얘네들만.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상황을 내가 딱 무슨 상황인지를 캐치하고 좀 뭔가 이제 상황 파악이 딱 되는 상황이면은 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내가 낯선 곳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는 내가 정말 와보지도 않은 곳이에요. 더군다나 또 길도 어두워요. 밤이야, 한밤이야. 그러면 내가 그런 부분 속에서 내가 뭔가 그 장소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왠지 모를 이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사람의 어떤 그 속성하고 또 어떤 새들의 속성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이 the bird가 이제 선행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who라는 이제 관계대명사를 썼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관계대명사가 who가 나오면 앞에 선행사가 사람인데 여기서는 이 생물학자가 이 새를 진짜 뭐 사람처럼 이제 그 의인화해가지고 그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강아지들도 예뻐하는 사람들은 막 우리 얘기라고 그러잖아. 우리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관점으로 이제 해서 관계대명사 who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문법적으로는 그 당연히 뭐 틀린 거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제 얘네들을 이 새들을 진짜 애완새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처럼 이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원 안에 있는 새하고, 그쵸? in a line 줄지어 서 있는 그 새하고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인 이제 그 멘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A하고 이제 C하고 또 이제 비교해 봐야 되는데, 항상 그랬잖아요. 마지막 문장에서 inner line이 나왔고 inner circle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A나 C도 당연히 그게 먼저 나오는 쪽이 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한참 이제 풀고 있는 거죠. 조화 쪽 측면에서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조화 쪽. 그래서 원을 이루는 그 새들이 더 조화롭다. 더 조화롭다. 그렇죠? 좀 위험해 보인다. 그렇죠? 자, 그러면 C 한번 볼까요? 자, birds in a line. 자, 줄지어 서 있는, 그쵸? 새들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새들, 이웃, 새들만 볼 수 있었는데, not only were less coordinated. not only 보다 올 수 오죠. 그쵸? not only.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그쵸? 덜 조화롭고, 그쵸? when scanning, 관찰했을 때, 덜 조화로웠다. 덜 조화로웠을 뿐만 아니라 more nervous, 더 예민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고 있죠. 자, 근데 A는 Mark wondered whether the birds in line were more fearful because they didn't know what their flock mates were doing. 자, 마크는 궁금했다. whether, 인지 아닌지 the birds in line. 자, 줄지어 서 있는 새들이 더 두려웠을지, 더 공포스러웠을지 궁금해했다. 그런 얘기죠. Because, 왜냐하면 they didn't know. 그들은 몰랐다. 그래서 이제 they는 이제 새들이 얘기죠. What their flock made. 자, 플락은 이제 또 무리, 때, 그리고 메이트는 친구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플락메이트 하면 이제 그 무리의 새들, 동료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리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의 그 무리가 뭘 하고 있는지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줄지어 서 있는 그 새들이 더 두려움을 느꼈다.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궁금해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은 마크라는 사람이 이제 추측을 한 거예요. 그들의 이제 그 무리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두려움을 느꼈는 거 아닌가, 느끼지 않았을까, 궁금했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A도 마찬가지죠. B에서 이제 한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을 그리는 이제 새들하고 그리고 그 줄을 지어 서 있는 새들하고 한참 이제 비교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이어서 C에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죠, 그렇죠? 하고 있는데 A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마크의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은 더 조화롭다, 더 조화롭다. 여기에서 갑자기 휘어풀이 나왔단 말이에요. 휘어풀, 그렇죠? 그럼 좋아하고 두려움하고 바로 연결되는 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조금 다른 얘기들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두려움이라는 게 나올 수는 있어도 바로 두려움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좀 건너뛴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C가 더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을 일단 답으로 이제 도출해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이 정도까지 좀 하고 지금 C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서 원을 그린 그 새들이 더 조화로웠는지, 그리고 왜 그 줄지어서 있는 새들은 그렇지 못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풀고 있단 말이에요, C에서.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감을 잡고 다시 한번 좀 B부터 한번 볼게요. In a long-term research project that Mark did. 자, 마크가 이제 해온, 마크가 한 장기간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자,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With some of his students, 그렇죠? 그의 학생들, 이제 제자들이 되겠죠, 그렇죠? 제자들 몇몇과 함께, 그렇죠? 그다음에 뭐에서 한 거예요? Calendar and predatory scanning by Wilson Evening Grosbeak. 자, 요거는 이제 그 새의 이름이에요. 웨스턴, 서쪽의 저녁, 그로스빅. 새의 이제 어떤 학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서쪽의 저녁에 있는 뭐 그로스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웨스턴 이브닝 그로스빅에 의한 엔티 프라이디토리가 이제 어떤 그 포식의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티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식을 이제 회피하는, 그렇죠? 포식을 포식 회피의 관찰, 포식 회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이 왜 날아가겠어요? 위험이 왔으니까 날아가는 거죠. 결국엔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걸 이제 엔티 프레디토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포식 회피 그 관찰의 패턴에서 패턴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보면은 그냥 다 직독직해를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장기간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마크가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몇몇 학생들 같이 한 거예요. 뭐냐면요, 어떤 패턴에 대한 건데, 그 패턴이 뭐냐면은 포식 회피, 포식을 회피하는 그런 이제 관찰에 대한 패턴이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뭐냐면 웨스턴 이브닝 그로스빅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읽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냥 앞에서부터 쭉쭉 넘어가면 되고, 어디에 전치사 in을 집어넣고 on을 집어넣고 with를 집어넣고 by를 집어넣고 이런 것들은요, 그냥 그 자체로 통으로 이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in a long term, term이 이제 어떤 용어란 뜻도 되고 기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in a long term research project that Mark did with some of his students, 이렇게 이제 됐죠. 그다음 뭐에 대한 거예요? On patterns of anti-predatory scanning. 그다음 뭐에 대한 거예요? By Western Evening Grosbeak.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문장을 쭉쭉 해석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전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용법들이니까 문장들을 이제 자꾸 이제 외우다 보면은 in이 들어가고 on이 들어가고 by가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했던 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포식 회피의 패턴. 그러니까 결국에 도망가는 거죠. 뭐 포식 회피라는 게 뭐 별거 있나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포식자가 날 잡아먹기 전에 도망가는 건데, 그런 이제 도망가는 패턴들을 이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보니까 원을 지어 있는 거하고 또 줄 지어서 있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원을 지어 있는 경우가 더 조화로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구체적으로 또 풀고 있죠. 그래서 라인, 줄지어서 있는 새들이 덜
coordinate, 조화로 왔고, 또한 더 예민했다, nervous, 예민한. 아무래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죠. 요거는 이제 동료들이 보이잖아요. 동료들이 보이니까 주변 상황에 대해서 내가 동료들을 좀 더 잘 관찰할 수가 있으니까 위험이 닥쳤을 때 바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얘네들이 날아가면 난 몰라. 계속 먹이를 먹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잡아먹힐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잘 모르니까 예민한 거예요. 그렇죠? 신경이 쓰이는 거고, 좀 두렵고.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때서야 이제 얘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말들의 성질 있잖아요. 긍정적인 말들이냐, 좀 부정적인 말들이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이제 봐가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바로 연결되려면은 비슷한 말들이 계속 연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얘기가 자꾸 전개되면서 내용상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또 부정적인 것들하고 또 이렇게 연결짓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ing형 또 나왔죠. changing their body and hand position to significantly more than corresponds in a circle. 자, 또 이제 more than 비교급이 또 나왔죠, 그렇죠? changing 그러면서 막 바꾸는 거야. 그들의 몸하고 머리의 포지션, 위치를 바꾸는 거야. 왜 이렇게 하겠어요? 두려우니까. 이렇게도 서보고 또 이렇게도 서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먹이 먹으면서 또 한쪽은 또 경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몸과 그 머리의 위치를 significantly 상당히 바꾸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보다 grosbeaks in a circle, 원을 지은 그 grosbeak보다 새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마크가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닌가? 원더가 이제 궁금해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인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크는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 동사죠. 마크는 생각하기에 the virgin and wine, 그죠? 줄지어서 있는 새들이 더 두려웠던 거 아닌가? 궁금해했다, 생각했다, 아닌가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사 where로 또 나오고 쉼표 나오고 하면서 이제 계속적 용법으로 연결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앞에서부터 쭉쭉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제 inner circle 그거를 받는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즉 원을 지은 그런 이제 상황에서 it was possible, 그다음에 이제 for 얘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졌죠. 각각의 그 grosbeak는 every other grosbeak, 모든 다른 이제 grosbeak를 보는 것이 가능했다. 이 원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 볼 수 있죠. 다 볼 수 있으니까 얘네들보다, 즉 이 줄지어 서 있는 애들보다 몸하고 머리의 위치를 많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이를 먹으면서 하루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기만 싹 들면, 그렇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얘도 봐야 되고 얘도 봐야 되고 또 이 멀리 있는 애도 봐야 되니까 몸도 멀리 있는 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을 좀 비틀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된 다음에 마크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갔고요. emotional contagion. 자, 감정적인 동화는 would have been possible.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죠? would have pp. 그렇죠? would가 나오면지 어쨌든 이게 이제 가정법이라고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법. would have pp니까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해석은 과거처럼 해주면 됩니다. 과거처럼. 그래서 for individual grosbeak, 자 개개의 그 grosbeak에게는 즉 어떤 개개의 grosbeak예요. in the line array. 자, in line이라고 표현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in the line은 이제 line의 이제 형사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렬로 된 array 배열, 일렬로 된 배열 속에 있는 개개의 그 grosbeak에게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if절이죠. 얘가 if절을 대신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이제 그 개별적인 그 grosbeak가 일렬로 배열이 된다면, 일렬로 줄지어 서 있게 된다면 감정적인 동화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except는 이제 전치사니까 except with their nearest neighbors.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있는 것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일렬로 서 있으니까 어쨌든 앞에 있는 애나 뒤에 있는 애나 얘네들은 그냥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을 제외하고, 얘네들과 같이 있는 건 제외하고,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그 개개의 그 grosbeak에게는 감정적인 동화가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if 구절을 대신하는 말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뒷뜰에 있는 새들을 보고, 그렇죠? 관찰을 시작한 거예요. 관찰을 했더니 원을 지우는 그 새들하고 이런 라인, 그 줄지어선 새들하고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 해갖고 보니까 원을 지은 이런 새들이 뭡니까? 훨씬 조화롭고, 그리고 머리나 몸 이런 것들을 덜 흔들고 그러더라. 왜 그럴까? wonder,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유를 찾은 게 그들이 요 데이는 이제 그 브러지가 되겠죠. 그 새들이 일렬로 서 있는 그 새들이 그들의 이제 무리가 뭘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더 두려워했던 건지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의 관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잘 아는 장소에서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덜한데, 내가 모르는 장소에 가거나 상황 파악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곳에 가게 되면은 좀 위축이 되고 두렵고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또 예민해지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 새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마크가 이제 가정하기에. 근데 이제 동물하고 이제 사람하고 다르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나 동물이나 또 식물이나 어떤 이제 그 감정적인 그 교화가 일어날 수 있고 하는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그 글들을 쓰고 또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람의 감정을 거기에 이제 비교해서 어떤 결론을 이제 도출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동물들을 이제 짐승들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말 못하는 짐승들. 그 말 못하는 짐승들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말은 못하지만 뭡니까? 나하고 감정이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감정적인 교류는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되니까 답이 확실히 3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내일은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